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지만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도 없고 내 옆에서 도와줄 멘토도 없어서 길을 잃어서 힘들다 하시는 투자자분들 많으시죠? 스승의 날 특집으로 오늘 여러분들의 이 주식 투자와 관련돼서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실 스승님을 모셨습니다. 오늘의 멘토님 만나 뵙기 전에 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코스피만 겨우겨우 오후 들어서 빨간불을 켜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0.16% 강보권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2,479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은 0.96% 떨어지면서 814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하게 수급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수급 살펴보면 기관이 그나마 도와준 모습이었는데요. 기관이 홀로 1,449억 원어치 순매수 우위 보인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함께 팔았습니다. 개인이 1,029억 원어치, 외국인이 526억 원어치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 보시면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팔아내는 모습이었네요. 1,192억 원어치 순매도 우위 보인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444억 원어치, 839억 원어치 순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특징적인 종목 한국전력인데요.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했지만 투자자들의 눈은 냉랭했습니다. 이 적자의 늪에 빠진 한국전력, 실적을 개선하기에는 이 요금 인상폭이 부족하다라는 평가 속에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대 하락하면서 한국전력 오늘 19,28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적인 종목도 살펴보시죠. 네, 이렇게 실적 발표들이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DB하이텍 1분기 영업이익이 전방산업 수요 부진 등으로 작년 동기 대비 반토막 수준인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주가가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5.48% 떨어지면서 56,90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장중에 전거래일 대비 9% 넘게까지 떨어지면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종목 모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특징적인 부분들 간단하게 짚고 넘어왔습니다. 늘 주 초반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죠. 오늘의 반장님, 이무학 반장님 인사드립니다. 반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앞서서 장중에도 이야기를 계속했겠지만 스승의 날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주식 스승을 아직도 못 찾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 봐 제가 좀 냅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네, 저도 오늘 정말 좋은 거를 많이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시장이 너무 파래서 네. 좀 약간 좀 무거운 마음을 갖고 네. 오늘 또 1시간 또 준비를 내용을 해왔습니다. 네. 자, 그래도 증시는 나름 괜찮아질 거는 같아요. 제가 희망 고문을 하는 건 아니지만 미국 증시가 별일 없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에코프로가 테슬라가 올라갔어요. 지 혼자 올라간 거죠. 그렇죠. 에코프로 80만 원에서 벌써 한 40% 가까이 떨어졌어요. 맞아요. 정말 수직으로 올라갔지만 5배 올라갔지만 하락하는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브레이크가 좀 잡힌 것 같아요. 2차 전지주들 조정.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리튬주들도 거의 네. 고점에서 많이 반토막 이상 난 종목들도 있고, 자, 이 정도면 일단 브레이크는 좀 밟히지 않았나. 자, 그러면 엑셀을 누가 밟아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강의에서 중요한 내용을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실적이죠. 오. 네. 우리가 2차 전지주들은 뭘로 올라갔죠? 실적이 진짜 막 미친 듯이 좋았나요? 기대감? 탐욕. 그잖아요. 기대감으로. 네. 기대감으로 순화해 주세요. 네, 기대감으로 할까요? 네. 기대감으로는 올라갔겠지만 네. 탐욕이 꺼질 때, 말 그대로 거품이 꺼질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결과 나오는지는 증시가 경험상 알고 있잖아요. 그죠? 네. 불과 작년에 코로나 관련주들, 불과 작년에, 재작년에 메타버스 관련주들, 그죠? 자이언트 스텝,
넥스터 뭐 10배 갔다가 신풍제약 20분의 1 토막 나고 막 난리가 났죠. 그죠? 항상 그런 탐욕과 이 거품들이 껴있었던 주가의 흐름은 말로는 항상 처참하지만 실적주는 단방에 2배, 3배 가지는 않지만 무너지지 않고 시장의 주도력 역할을 해주면서 꾸준히 올라가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자, 우리가 지금 2차 전지들의 거품이 꺼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네, 우리는 다시 기업의 가장 근간이자 뿌리인 실적에 집중해서 다음 주도주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관점으로 오늘 강의 주제를 좀 가져왔습니다. 네. 자, 일단 지난주 강의는 우리가 실적 시즌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실적주, 여러분들 실적에 페이크, 속지 말자라는 의미와 가장 중요한 것을 보자라는 의미의 강의를 좀 해드렸었죠, 그죠? 물론 짧은 시간이었겠습니다만 핵심적인 내용들, 영업이익, 그죠? 다 필요 없다, 전분기 필요 없다, 그러니까 순이익 세전 다 필요 없다, 영업이익만 보자, 간단하게 심플하게. 그리고 뭐예요? 매출액 증가보다는 영업이익이 증가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QOQ 필요 없다. 전분기 필요 없다. 전년 동기 대비 이번 1분기 실적은 2022년 1분기 실적과 과연 비교해 봤을 때 어떠냐? 이 세 가지만 체크하시라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 실적, 자, 그러면 오늘 5월 15일이잖아요. 끝났잖아요. 45일 됐잖아요. 그죠? 분기 종료, 1분기가 1월부터 3월이잖아요. 3월, 그죠? 그러면 4월 1일부터 15일.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들 웬만한 종목들은 여러분들 보유하시는 종목들 다 보세요. 실적이 아직도 안 나왔다? 물론 유예 기간은 있습니다. 유예 기간 얼마? 플러스 15일 더 줘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한 7, 8년 전에 국제회계 기준이죠. 그죠? IFRS를 도입하면서부터 15일 정도 유예 기간을 줍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늦게 발표할 필요 있나요? 그죠? 그래서 웬만한 정상적인 기업은 이때까지 발표를 하고요. 만약에 아직도 실적이 안 나왔다 하는 기업들은 뭐예요? 되게 못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죠? 잘했으면 실적을 빨리 발표합니다. 잠정이라도 먼저 발표를 합니다. 그죠? 근데 기한까지 굳이 넘겨가는 기업들은 되게 못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닝 쇼크, 실적이 좋았던 기업이 갑자기 실적이 아직도 안 나왔다? 오늘 15일인데 45일 끝났는데 왜 안 나왔지? 약간 의심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어닝 쇼크의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 부분 일단 이것만 일단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 실적에서 가장 큰 팩트는 영업이익률이 증가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주가 상승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출액에서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죠. 영업이익률. 그죠? 1,000만 원어치 팔아서 얼마 벌었어? 다 뗄 거 다 떼고 직원들 월급 주고 임대료 빼고 다 전기세 다 빼고 내 지갑에 얼마 들어왔어? 통장에 얼마 꽂혔어? 이게 영업이익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순이익은 그런 게 아니라 임대료가 깎였다거나 내가 로또를 맞았다거나 이런 식으로 영업 외적인 부수입적인 측면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주가에 반영이 안 된다 그랬죠. 잘. 그래서 주가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영업이익률이 좋아져야 된다. 매출액 증가도 중요하지만 영업이익률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낮은 기업들은 항상 디스카운트를 받습니다. 제가 우리가 1부 때 자동차 부품주들 많이 봤죠, 그죠? 그랬죠. 네, 자동차 부품주들이 디스카운트를 왜 받는다 그랬어요? 영업이익률이 낮아서. 보통 한 2%에서 많아야 한 5%. 왜? 현대차, 기아차도 영업이익률이 10%를 못 넘겨요. 현대기아차도 한 9% 정도. 진짜 잘해서. 전 세계 글로벌 메이커 중에서 영업이익률 17% 정도를 유지하는 회사가 단 하나 있습니다. 누굴까요? 앵커님. 단 하나, 우리나라 현대차 다 똑같아요. 도요타, 폭스바겐 네. 다 한 영업이익률
한 5에서 10 내외예요. 10%못 넘깁니다.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 단 하나 17%를 기록하는 영업이익. 현대차 어?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머스크, 아 뭐야? 네. 테슬라. 테슬라 하나요? 네. 에이. 이렇게 고마진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테슬라는 가격 인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쟤네는 그래서 다 죽이겠다는 거죠. 나는 가격 인하할 수 있지. 17% 버는 회사가 12% 5% 깎인다고 칩시다. 그러면 기존에 10% 벌던 회사는 5% 벌어야 되는데요. 가격으로 죽이겠다는 거죠. 그죠? 뭐 어찌됐든 간에 이런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테슬라가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 중에서 판매량은 잽도 안 되지만 시가총액 1위가 아니겠습니까? 영업이익률이 좋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박리담회를 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내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잖아요. 내가 영업이익률이 제일 높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이번 실적에서 좀 보시면 좋습니다. 자, 우리가 1부 때 봤었던 종목이에요.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아우, 정말 저 깜짝 놀랐다 그랬죠. 야, 어떻게 이렇게 실적이 나오지? 저도 비비를 바르고 오는데요. 네. 기능성 3종 비비 세트를 국내 최초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것도 ODM 회사예요. OEM. 코스맥스 한국콜마 같은 기업이죠. 물론 덩치는 훨씬 작지만 야, 어떻게 돈을 벌었지? 정말 멋진 상승을 보여줬 실적 점으로 상한가에 갔죠. 그죠? 오늘도 이 장이 또 올라갔습니다. 저는 여기가 끝이라고 안 봐요. 대장주가 됐기 때문에. 자, 실적은 여러분들 이것만 보시면 돼요. 2023년 1분기가 2022년 1분기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좋아졌냐. 매출액은 30% 늘었습니다. 30%. 전분기 대비 필요 없어요. 보지 마셔도 됩니다. 영업이익이 얼마나 늘었냐면 1,400%. 6억 벌던 회사가 이번 1분기에만 92억을 벌었습니다. 참 소리가 나오죠, 그죠? 왜 몰랐을까? 저도 야, 어떻게 이런 실적이 나오지? 정말 서프라이즈. 이런 게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그죠? 이런 실적들. 자, 이런 기업들이 지금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종목 뭡니까? 실리콘2. 이 종목 뭐 하는 회사예요? 이 종목도 화장품 이커머스 역직구하는 회사입니다. 얘는 OEM, ODM 업체도 아니에요. 그죠? 이커머스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보시면, 자, 제가 이제 심플하게 나눠놨죠? 연결 기준에서 영업이익, 매출은 64%밖에 안 늘었어요. 근데 영업이익이 220% 증가했습니다. 23억 벌던 회사가 74억을 냈습니다. 주가가 바닥에서 무슨 일이야, 불이야 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그죠? 왜 이렇게 좋아졌어? 그죠? 화장품은 우리가 기대를 안 했잖아요. 중국 때문에. 그죠? 중국 때문에 기대도 안 했는데 너무 큰 실적이 나와주니까 주가가 너무 황급히 올라가는 주가 흐름들. 자,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에서 이런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자, 덕양산업입니다. 이 종목은 자동차 내장재 OEM. OEM은 마진율이 진짜 작아요. 그래도 ODM은 자기가 개발해서 만들기라도 하죠. OEM은 뭐 이렇게 만들어. 주문만 받아서 해주는 거죠. 그렇죠. 개발도 안 해요. 그러니까 ODM은 내가 개발해서 얘 거 메이커 달고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OEM은 개발도 못 해. 그냥 너가 이렇게 갖다가 설계도 주는 거예요. 이렇게만 만들어. 너 딴 생각하지 말고 하라는 대로만 해. 그런 기업이 어디 있어요? 대만의 팍스콘. 그렇게 애플의 공장인 팍스콘 영업이익률 몇 프로게요? 팍스콘 영업이익률 1%입니다. 에? 1조 원을 벌어도 100억? OEM 회사는 돈을 못 벌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덕양산업도 보세요. OEM 회사 약점입니다. 자, 매출액이요. 작년 1분기 매출 3,400억이었는데요. 340억. 3,400억을 매출인데 영업이익 13억. 13억. 3,000억 매출에 13억을 번다고? 은행에 이자 3,000억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연 1%만 받아도 30억 아닙니까? 그죠? 그죠? 3,000억을 은행에 넣으면 1% 30억 받잖아요. 영업이익률 1%가 안 되네? 야, 무슨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주가가 굉장히 디스카운트를 받는 거예요. 매출이 크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기업들, 영업이익이 낮은 기업은 인플레에 취약하다. 인플레 한번 딱 두들겨 맞으면 역마진에 걸려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디스카운트 받다가 1분기 영업이익이 80억으로 500% 증가해줬습니다. 자,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매출이 1000%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500% 증가했으면 이 기업은 올라갔을까요, 주가가? 이 기업은 더 이상 매출이 필요하지 않은 회사예요. 매출은 됐어요. 볼륨은 이 정도면 넘칩니다. 볼륨이 문제가 아니라 실속이 있어요, 실속이. 영업이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충족시켜 준 거죠. 그죠? 매출이 안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좋아졌네? 그럼 주가는 또 기대감을 갖게 하죠. 야, 이제 슬슬 너도 돈 버는 회사가 되어가는 거야? 너도 고마진 제품을 이제 팔기 시작한 거야? 현대차, 기아차가 돈을 더 많이 주기 시작한 거야? 너 기술력이 있는 회사구나? 기술력이 없으면 기업에서 돈을 더 주지 않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영업이익률 좋은 회사들은 뭘 갖고 있어요, 다? 기술력을 갖고 있잖아요. IP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상승. 지금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대장주죠. 여기 상한가. 왜 얘가 대장주예요? 시가총액이 커서 외국인이 많아서 외국인 지분이 높아서 기관이 많이 매수해서 실적이 제일 좋아서? 아니요. 대장주는 뭐다 항상? 제일 빨리 올라가는 놈. 제일 멀리 가는 놈이 대장주입니다. 동양산업 주가가 끝났을까요? 아니요. 왜? 11선. 안 깨졌잖아요. 아직. 대장주가 11선이 안 깨지는 거, 에코프로가 11선 안 깨지고 주가가 3개월 달리는 거 보셨죠? 그죠? 자동차 부품주 대장주 덕양산업이에요. 후발주 찾으면 됩니다. 그죠? 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흐름들이 자동차 부품주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앵커님 기억나시죠? 화신. 자동차, 네. 화신 우리 수익률 대회에서. 네. 수익률의 화신. 네. 자동차 부품에서 제가 말씀 좀 드렸죠. 자동차 부품이 2차 전지가 소재만 있습니까? 부품도 있다. 부품도 있다. 그죠? 영업이익 어떻게 됐어요? 매출은 35%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150% 증가했습니다. 주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지요. 주가는 계속 오늘도 신고가입니다. 화신. 네. 화신. 자, 실적. 자, 이런 거예요. 다 보시면. TNL입니다. 와우. 뭐 하는 기업입니까? 오늘 장에 신고가를 냈네요. 지수가 계속 음봉인데 종목은 계속 양봉이네요. 이거 딴 나라 미국 주식인가요? 이거 무슨 주식이에요? 우리나라 국내 기업이에요. 자로 잰 듯이 영업이익 매출액 거의 2배 가까이 80%씩 상승을 계속 해준 기업이죠. 그죠? 창상 피복제 만드는 회사예요. 고바이오 원료를 가지고 창상 피복제. 그러니까 의료용 기기. 우리 다치고 까지고 그러면 이거 딱 바르잖아요. 세사라 도사라. 그죠? 창상 피복제. 매출이 늘어나는 순간 영업이익이 같이 급증해 줍니다. 그죠? TNL. 저는 더 갈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 계속적으로 상승해주는 흐름들. 또 볼까요? 드디어 나왔죠. 우리 프론티어. 2차 전지는 뭐다? 전기차는 EV차는 궁극기는 미래형 차는 궁극기는 무인차입니다. 자율주행. 그죠? 여기서 말씀드렸죠. 11선. 이거 11선. 실적 보고 깜짝 놀랐어. 와, 이게 뭐야, 씨. 실적. 1분기 영업이익 10,000% 증가. 10,000%. 막 되게 잘한 건 아니지만 워낙 못해서 52억이 10,000%라는 수치를 찍어는 냈지만 영업이익률 보이나요? 어디 카메라 모듈 기업이 영업이익률을 30%를 내요. 자동차 쪽으로 가지 않는 이상, 전장 쪽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카메라 단에서는, 스마트폰 단에서는 영업이익률 30% 때려 죽어도 못 나옵니다. 그죠? 진짜 기업이 길을 잘 잡았구나. 전장 쪽으로 1등이 됐구나. 확실하게 방향을 섰구나. 카메라 모듈 스마트폰 단에서는 눈에 뵈지도 않는
형편없는 기업이었는데 전장사업 쪽에서는 네가 대장이구나. 주가가 인정을 받은 거죠. 그죠? 프론티어.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려서 벌써 여기서 40% 가까이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죠? 실적. 자, 우리가 봤던 종목들 뭐예요? 리튬? 뭐 바이오? 임상? 뭐 공급계약? M&A? No! 오로지 실적주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주 순수한 종목들입니다. 순수한 종목들. 자, 이런 종목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순수의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종목 어디서 공개? 노란 톡방에서 공개. 지금 하단에 보이시죠, 그죠? 이거 아직 안 간 것만 지금 제가 이제 아까 간 것들을 눌림목 조정 11선 타고 가는 전략들을 잘 세우면 될 것 같고 이제 11선 타려고 하는 종목들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려고 하는 종목들. 자, 매출액 37% 증가했는데요. 영업이익 119% 증가했습니다. 2억 벌던 회사가 4억 벌었습니다. 117% 증가겠죠. 그죠? 그거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4억 벌던 회사가 2억 벌었어요. 영업이익 반토막? 그것도 크게 의미 없어요. 2억, 3억은 이거는 뭐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210억 벌던 회사가 470억을 벌었다? 이거는 놀라운 일이죠. 그죠? 200억 벌던 회사가 400억을 벌었네?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아까 보셨죠? 우리가 공략 에코플라스틱. 자동차 범퍼만 들어갔던 회사가 차 경량화의 대표적인 1티어 종목이 돼버렸습니다. 그죠? 이 기업도 여러분들 주가가 이제 시작일 수 있어요. 얘는 이 자체, 얘도 경량화거든요. 핫스탬핑이라고. 핫스탬핑 공법으로 차를 가볍게 만들어주는 기술력을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죠? 전기차는 가벼워야 돼요. 엔진보다 전기차의 모터는 힘이 확실히 약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경량화도 분명히 2차 전지 쪽에서는 EV 차에서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쪽에서 핫스탬핑 쪽에서는 네, 실적을 내준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죠? 주가가 간 것도 없어요. 지금 갇혀 있잖아요. 지금 이제 실적 보고 이제 가네요. 이제. 이거는 뭐다? 21선 골든크로스 적산병. 적산병. 지수 꼬라박고 있는데 종목은 치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거래량 다 죽어가는데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왜? 광산 개발했나요? 리튬 광산? 아니요. 폐배터리 하나요? 아니요. 본래 하던 거 잘한 겁니다. 핫스태핑, 자동차 경량. 그죠? 프론트방에서 공개해드리는 종목. 다음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이익, 매출 30% 증가했지만 영업이익 110% 증가했습니다. 주가가 단단하죠. 그죠? 단단합니다. 얘 바이오 기업이에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바이오 기업은 추세가 없어요. 시세는 있죠. 그죠? 바이오는 이렇게 기다가도 그냥 치고 올라가고요. 이렇게 가다가도 그냥 꼬꾸라지고요. 바이오는 추세가 없어요. 거기다 재료빨. 시세. 왜 그런다 그랬죠? 바이오는 왜 추세 없이 시세로만 간다 그랬죠? 추세를 잡을 수 있는 건 실적밖에 없어요. 과거 데이터는 실적 베이스가 있어야 이 실적일 때 주가가 얼마였지, 이 실적일 때 주가가 얼마였지 이렇게 기업이 그래프가 그려지는 건데 바이오는 애초에 실적이 없으니까 올라가면 되나 보다. 급락하면 안 되나 보다. 올라가면 호재 있나 보다. 하한가 가면 뭐 터졌나 보다. 최근에 바이오니아 박살나는 거 보셨죠? 그죠? 크게 이유 없어요. 올라갈 때도 이유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바이오들은 변동성인데 얘는 추세가 있잖아요. 왜 추세가 있어요? 바이오인데 실적이 있으니까요. 그죠? 간단하지 않나요? 계속 강조드리는 종목이. 이것도 노란톡 공개. 이제 가는 종목들. 이제 박스 상단에 와 있잖아요. 저기 상단에 와 있잖아요. 이거 돌파하면 무주공산. 지금 시장이 눌러놓는 거예요. 지수가 꽉 누르고 있잖아요. 지금 못 가게 지수가. 지수가 계속 지금 7일째 빠지고 있잖아요. 그죠? 지수가 이제 누르는 힘만 없어지면 부력. 제가 말씀 좀 드렸죠.
대야에 공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지수가 이렇게 종목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손을 딱 빼면 공이 부력으로 빵 뛰어오르죠. 지금 이런 종목들 실적. 이 종목들이 시장 이제 하락이 멈추면 부력 빵 치고 올라가요. 실적. 자, 다음 종목 볼까요? 이 종목도 딱 보시면 이제 오늘 강의 잘 들으셨으면 이제 아시겠죠? 자, 매출액이 4,400억인데 영업이익이 46억 내돈 회사입니다. 무슨 회사일까요? 영업이익률 1%. 또 자동차 부품주였겠죠, 그죠? 영업이익이 워낙 안 좋잖아요. 근데 영업이익 매출이 26%밖에 증가 안 했는데 160억까지 일단 벌었습니다. 250% 증가. 자동차 부품주.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싹 시작하죠. 싹 시작하죠, 그죠? 오늘도 가는 거는 저는 오늘 이거 간다고 봤어요. 지수 때문에 밀린 거예요. 끝난 거 아닙니다. 이게 차트쟁이들이 말하는 이게 무슨 고점 돌파 실패? 아니요. 여기까지 온 게 어디예요? 이런 실적 갖고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이것도 부력. 시장이 이제 브로킹, 시장이 시장을 눌러놓는, 종목을 눌러놓는 힘만 없어지면 아까 봤던 덕양산업, 화신, 자동차 부품주들 이제 출발하는 종목들입니다. 그죠? 이런 종목들을 실적 좋은 종목들 계속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종목도 보시면 기억나시나요? 요날 우리 수익률 대회 했을 때 저를 마지막 1등으로 만들어준 또 종목. 그죠? 빵! 떴던 종목. 주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네요. 그죠? 실적. 매출 70%, 영업이익 160%. 실적 더블 났네요. 그죠? 실적 더블 났습니다. 북미, 자원, 인프라 확대, 방산, 매출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영업이익률도 덩달아서 같이 뛰어주는 국내 1위, 전 세계 3위의 1차 리튬 전지 기업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종목도 어떻게 돼요? 그냥 2차 전지주들은 조정 나오니까 얘는 1차 전지인데도 그냥 초록 동색이라고 그냥 같이 좀 빠졌어요. 그냥 빠지다가 실적을 보니까 아니네. 나는 좋네. 주가 올라간 것도 없네. 이제 다시 시작하면서 저는 이거 트라이가 21,000원까지는 그냥 다이렉트로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지난 고점. 실적 발표 없이 올라갔고요. 이번에 실적이 나오면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쪽은 기대감이지만 이쪽은 팩트입니다. 사실이죠. 나왔잖아. 보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실적주들을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장이지만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실적주밖에 없습니다. 그죠? 왜? 이건 사실이잖아요. 검증이 된 거잖아요. 그죠? 맨날 바유들 갖고 덜덜덜 떨면서 올라가면 호재 있나요? 떨어지면 악재 있나요? 아니 무슨 기업이 맨날 호재가 있어서 올라가고 악재가 있어서 떨어져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머리 터진다니까요. 기업은 주가는 상한가 하한가 아닌 이상 수시로 올라가고도 수시로 내려가는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버티기 또는 속치 존버 이런 하락장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실적주를 담아놓고 기다리는 전략입니다. 왜? 확실한 근거가 있고 확실한 베이스가 있고 연속성을 가진 유일한 재료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노랑톡방에 제가 오늘 네 종목 실적 시즌 다 보고요. 제가 1,600개 종목을 서칭을 하는 오늘 짧은 시간에 다 하진 못했지만 방송 오기 전에 시간 되는 대로 종목들 실적을 자자자자자 보고 이거 4개 뽑아온 거예요. 아시겠죠? 한 200개 정도 본 것 같은데 아무튼 또 우리가 이거 내일 말씀드리고 또 헤어질 거 아니잖아요. 또 계속 또 연구하고 또 종목들 실적 집계내고 거기에서 또 가장 좋은 종목들을 선별해서 공개하고 또 우리가 실제로 매매 아웃라인들을 잡아가면서
정보들을 제공해 드릴 테니까 어려운 장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바꾸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 좀 드렸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2차 전지 물려서 또는 뭐 어디 물려서 에이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이거 못해요.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물렸던 종목이 다시 올라와서 부자가 됐다면 대한민국은 다 주식 부자들이 드글드글 할 겁니다. 저도 방송에 나올 이유가 없죠. 그죠? 애널리스트들은 다 굶어 죽었겠죠. 그죠? 물려서 올라와서 돈 벌었던 사람 제 주식 20년 동안 한 번도 못 봤어요. 왜? 시장은 매일 주도주가 바뀌거든요. 마치 몸의 세포가 매일 죽고 새로 생성하는 것처럼 주식도 매번 트렌드가 바뀌고 유행이 바뀌고 기업들의 성장성과 업황이 변화합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알아내냐고요? 그거는 오래 주식을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연륜이고 짬이라 그랬죠. 그거는 뭐 책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 주식학과가 있어요. 이거를 풀어낼 수 있는 뭔가의 방정식은 없습니다. 챗 GPT한테 주식을 물어볼까요? 답변 못해요. 그죠? 우리가 방송에서 하던 우리 앵커님 말씀하시는 당사에서 제공하는 그 정도 챗 GPT가 할 수 있어요. 아, 저 그 멘트도 뺏기는 건가요, 그러면? 그건 챗 GPT가 할 수 있어요. 네. 제가 하는 게 조금 더 진정성이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럼요. 너무 듣기 좋고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혼자 하실 수 없으니까 도움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종목, 이거 종목 주세요. 3%, 5% 단타 칠게요. 아유, 왜 안 가나요? 악재 있나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식 여러분들 한번 발을 들여놨으면 들어올 땐 마음대로 들어오셨죠? 나갈 때 마음대로 못 나갑니다. 여러분들 평생 재테크가 되실 거예요. 첫 단추를 잘 끼시고 여러분들 실적, 테마 이런 거 따라다니고 좋지만 일단 실적 베이스를 기본으로 저랑 이런 종목들을 통해 수익을 나면서 꼭 급등주 따라 안 해도 단타 안 해도 실적주를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구나. 이런 걸로 보여드릴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오늘 실적주들 이번 1분기 실적 시즌이니까요. 제가 특별히 제 종목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적주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실적주 확인을 해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관련돼서 노란톡방 꼭 들어오셔야 종목명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고요. 자, 저희가 끝난 뒤에는 이 강의가 끝난 뒤에는 바로 종목 상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접수가 완료가 되거든요. 생방송 중에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실적과 관련돼서 자세한 이야기, 종목별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오늘 강의 내용 혹시나 지금 막 도착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적, 정말 영원히 죽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 종목의 모멘텀이죠. 실적 관련돼서 오늘 이야기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한 줄 정리를 또 해볼까요? 네. 오늘 일타 강사처럼 시험에 나옵니다. 잘 들으세요. 그렇죠. 이것만 보면 좀 쉽게. 네.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만약에 주식 돈 버는 강좌가 있다면 이거는 꼭 이 문제에 꼭 나오는. 네. 저는 아직도 증권 관련 자격증 딸 때 네. 가시수위가 매년 기출문제에서도 계속 나왔었어요. 아직도 생각나는데. 그런 게 있었던 것 같다. 네. 가격, 시간, 수량, 우선의 법칙. 네. 밑탁 우선의 법칙. 아직도 나와요. 아직도 나오겠죠. 가격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 영업이익률 강의는 실적 강의는 여러분들 혹시 증권 자격증이 있다면 또 주식을 돈 버는 방법의 정답이 있다면 저는 이것만큼은 매년 출제되어야 하는 꼭 중요한 기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그만큼 시간을 제가 많이 할애해서 지금 지난주부터 2시간 2회까지 계속 연장선상에서 기초 이론부터 실전에서 어떤 종목이 가는 것까지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 왔고요. 이 자료 같은 경우도 준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종목을 찾아야 되고 또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는 종목들을 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요. 그리고 주가가 점프를 뛰는 거 눈치채셨나요?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죠.
잘했던 기업이 더 잘하면 주가는 별로 안 가요. 그죠? 여러분들 키워드 눈치채셨나요? 아까 종목들 중간중간에 계속 흑자 전환이 있었죠. 그죠? 주식은 우등상도 좋지만 주가는 우등상보다는 진보상에 더 화답합니다. 주가는 흑자 전환, 턴 어라운드에 미쳐버려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주식은 항상 양이 있으면 의미 있어요. 21선 돌파가 있으면 골든 크로스가 있으면 데드 크로스가 있고요. 사상 최대 실적이 있으면 사상 최악의 실적이 있고요. 신고가가 있으면 신저가가 있고요. 상한가가 있으면 하한가가 있죠. 그죠? 제일 무서운 단어는 뭘까요? 주식에서 적자 전환입니다. 적자 전환. 저승사자예요. 흑자 전환이 가장 강력한 패라고 친다면 적자 전환은 최악의 패입니다. 돈 벌던 회사가 적자를 냈다. 이번 일시적인 것이 끝이 아니라 연속성이 있는 적자라면 그 문제는 더욱더 악화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어닝 시즌을 또 한 번 겪으면서 불과 작년까지, 불과 3개월 전까지 그냥 실적이 그냥 이거구나. 이래서 올라가고 이래서 떨어졌구나. 그래서 내 종목이 올라갔고 내 종목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1차원적으로 그냥 남의 일 보듯이, 불 보듯이 그냥 구경하셨다면 이번 실적 발표는 꼼꼼히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매출의 영업이익만 보시라니까요. 전분기 말고 전년 동기만 보시라니까요. 흑자 전환인지 적자 전환인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잘 잡아 보시라니까요. 이것만 아셔도 내 기업이 왜 올라갔고 왜 떨어지는지 부수적인 이유 말고 가장 본질적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마 체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번 어닝 시즌이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저는 아마 오늘은 방송 때문에 많은 종목을 못 보고 왔지만 또 이제 내일부터라도 계속 종목들을 또 설치해야죠. 숨은 실적이 어떤 것들이 이거 진짜 좋은데 이거 발견이 안 됐네. 물론 주가가 먼저 반응을 하겠지만 이런 종목들을 제가 노란톡방에서 아마 이번 주는 계속 안내를 해드리고 소개를 해드리지 않을까. 저는 아마 그렇게 좀 예상을 합니다. 상장사 이번 코스닥 시장 상장사 영업이익 한 60% 정도가 많이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쇼크는 아니에요. 이미 안 좋은 거 알고 있었잖아요. 삼성전자 영업이익 몇천억 단위로 줄어들었고 하이닉스 적자 냈는데요. 반도체 부품주들 흑자 실적 터지는 게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러한 좀 부분들 잘 챙겨보시고 그리고 저는 이번 2분기는 주도주가 좀 바뀔 것 같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뭐해서 2차 전지주들이 트레이 아웃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나가 시장에서 옛날처럼 메타버스처럼 그냥 넌 작살이 나는 거야 이제 그런 건 리튬주들은 이제 작살이 나는 거겠지만 소재 쪽은 성장은 계속하는 거예요. 다만 과열이 있었을 뿐이지, 그죠? 그래서 2차 전지주들은 시장 계속 중심입니다. 그래서 주도주 아웃보다는 주도주 약간 좀 쉬어갈 때 교체 어디 쪽? 자동차 부품주들, 덕양산업, 화신. 말을 해주잖아요. 에코프로 고점에서 40% 쳐박을 때 신고가 가고 있잖아요. 바뀌고 있잖아요, 시장이. 바뀌고 있잖아요. 이거를 또 나중에 화신이 2만 원, 3만 원 갔을 때 지금 사도 되나요? 자동차 부품주들 뭐가 있나요? 이러면 또 늦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그 시장의 흐름, 니즈는 이렇게 순식간에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니까 그렇네, 바뀌어 있네. 화장품이 뭐야? 자율주행도 이런 게 있었어? 하시죠? 천편일률적으로 2차 전지의 이 수급이 쏠림 현상이 해소되는 게 보이시죠? 이제 여러분들 눈에도 시야에도 들어와야 돼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2-3시간 동안 자료를 뽑아서 이렇게 방송에 갖고 오는 게 바로 여러분들 시야를 터지기 위한 겁니다. 시야를 계속 이 먼 곳을 바라보시고요. 항상 여기 내 종목만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죠? 이렇게 좀 시야를 넓히 보셔서 종목도 잘 보시고 실적 시즌 여러분들의 돋보기가 되줄 거니까요. 노란톡방에서 좋은 종목들 많이 이번 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일타 강사처럼 오늘 강의를 또 짧게 요약까지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내용들 더불어서 실적 관련주 궁금하다 하시면 노란톡 들어오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지 큰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 번호 샵 0081을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 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 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노란톡 안내까지 자세하게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반장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문자 샵 0082번으로 보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또 접수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바로 가보도록 하죠. 뒷자리 9311님께서 동국제약 가지고 있습니다. 제약주 갖고 계시네요. 18,800원에 30% 들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동국제약이 오늘 마감가가 0.65% 정도 오르면서 15,370원에 마감이 됐는데 제약 바이오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시장도 안 좋으니까 더 걱정이 되셔서 연락을 주신 것 같은데 반장님, 동국제약 가지고 있으시면 어떻게 좀 의견을 전달해 주실까요? 네, 일단 인사돌. 네. 네, 인사돌이죠. 아, 네. 냅다 이렇게 약 이름을. 네. 네. 캐시카우니까요. 네. 동국제약의 캐시카우. 중요하죠. 네. 뭐 아무튼 뭐 워낙 시장에 독보적인 이 인지도를 브랜드를 갖고 있는 이 약품이기 때문에 냅다 제가 일단은 네,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만큼 이 캐시카우가 확실한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제약주들은 아시다시피 캐시카우 이런 것만으로는 안 돼요. 제약주답게 바이오답게 강력한 파이프라인이나 성장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약사들이 약간 좀 더디죠, 그죠? 그런 것들이 약간 좀 주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오늘 공부를 했으니까요. 네. 한번 볼게요. 자, 1분기 실적 어떻게 됐지요? 영업이익이 17% 감소했습니다. 그죠? 웬만큼 좋게 나와도 지금 장세가 기업이 주가가 갈까 말까인데 일단 좀 노멀하게 떨어지긴 했어요. 뭐 쇼크 수준은 아니지만 일단 영업이익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일단 실적 가지고 올라갈 일은 없겠다. 일단 이거는 판정이 나왔죠, 그죠? 실적이 좋지는 않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싸긴 쌉니다. 시총이 뭐 지금 6,700억 정도 되고 영업이 그래도 1년에 한 700억 정도는 나와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거의 제조 프리미엄을 받고 있죠, 그죠? 제약사 바이오라는 할증 요인이 부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뭐 실적 때문에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지만 문제는 뭐 재미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조업체면 제조업체다운, 바이오면 바이오다운 뭔가 좀 특유의 향기를 풍겨야 되는데 인사돌이라는 캐시카우로 거의 제조업체 수준의 이 밸류를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동국제약은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종목 상담을 요새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이 해주실 때 네. 일단 지금은 웬만하면 스테이 전략. 왜냐하면 지수가 지금 이렇게 밀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괜찮은 동국제약 같은 기업들은 노멀한 기업들은 그냥 떠요. 이게 몸에 힘을 빼면 물에 이렇게 뜨는 것처럼 동국제약도 이렇게까지 뭐 주가가 안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적은 약간 실망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지수 때문에 빠진 건 인정. 그 정도 해서 말 그대로 집행유예
네, 집행유예 처분이죠. 집유. 네. 집유. 그래서 목표 주가는 제가 봤을 때는 한 17,000원 라인까지는 지수가 안 빠져줘야 되는데 저는 지수 하나 거의 다 왔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한 17,000원 정도까지는 다시 시장이 떠올려주지 않을까. 집유 판결을 내리면서 보유 관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 영향을 간과하기에는 지금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영향을 받고 있어서 이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집행유예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홀드 하시고 시장이 움직인 것 더불어서 종목을 더 면밀히 살펴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죠. 과연 이 종목도 집유가 나올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텍. 가지고 있습니다. 보내주셨고 22,200원에 10% 들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손실이 좀 진행 중이에요. 아모텍 같은 경우 오늘 또 함께 시장과 밀리면서 14,980원 선에 좀 억눌려 있는 모습입니다. MLCC 관련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아모텍은 판결이 어떻게 나올까요? 네, 아모텍도 이제 여러분들 뭐 차폐 전자파 차단, 예전에나 뭐 MLCC 뭐 이렇게 해서 네. 약간 이 시장에서 좀 노이즈가 있는 종목이긴 해요. 주가가 될 때는 뭐 좋다라고 하고 주가가 안 좋을 때는 또 안 된다고 하고 마치 막 바이오 기업처럼 뭐 왈가불가 좀 말이 많은 기업입니다. 근데 저는 일단 이런 패턴은 좋은 패턴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 잠깐 화면 보시면 실적이 안 나와요. 지금 3년째 계속 적자 내고 있고 지금 보시면 아까 그 강의와 계속 연결이 되시죠? 제가 뭐라 그랬죠? 5월 실적 발표 시즌 언제? 5월 15일까지. 오늘 5월 15일. 끝났죠. 근데 실적이 안 나왔네요? 오, 왜 안 나왔죠? 되게 좋은 거 준비하면서 안 나왔을까요? 좀 미루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안 좋으니까. 아이들이 저는 어렸을 때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못 보면 성적표 안 보여줬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안 나왔다고 그랬었는데 분명 받았는데 아모텍 그러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기분 나쁘게 떨어지는 패턴을 가장 경계하거든요. 뭔가 굉장히 좀 카운터를 준비하고 있지 음봉이 막 계속 밀집해 있죠. 물론 시장 영향도 있습니다만 종목이 보실 때 제가 안 좋은 패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뭐냐면 자 추세를 타고 가는 종목들을 잘 보시면 21선 눌림목 이렇게 해서 올라가요. 21선 대면 올라오고 21선 대면 올라오고. 근데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들 보면 올라가다가 21선 맞으면 떨어져요. 21선 맞으면 떨어져요. 지금 딱 사이즈가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부터 자 무상증자 나오고 나서부터 21선 맞고 떨어지죠. 맞으면 떨어지죠. 맞으면 떨어지죠. 맞으면 떨어지죠. 이런 식으로 계속 떨어지잖아요. 가랑비에 옷 젖는 것 같은 느낌? 이게 정신 차려보면 마이너스 40%, 50% 나 있는 게 이런 패턴이에요. 막 하루에 1, 2%씩 떨어지니까 잘 몰라요. 네. 차라리 하루에 30%꽝 떨어지면 무서워서 손절을 하는데 그렇죠. 2, 3%씩 떨어지면 손절도 못 해요. 야금야금 떨어지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그냥 빨리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실적도 안 나와서 깨름칙하고, 그죠? 패턴도 굉장히 안 좋으니까 매수 주가 무시. 이거는 징역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유 안 됩니다.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모텍 정말 무서운 종목이네요. 네, 이 친구는 빠르게 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말씀이셨길 바라면서 더 자세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노란톡 들어오셔서 나눠보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2부까지 함께해 주신 저희 이무학 반장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인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사칭 피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이 점까지 유의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도 반장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